우리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을 나누고 있죠. 이 두 개 나누는 기준은 우리 사회 공익성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공익성은 전부 다 있긴 한데 이제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전체적인 공익성이면 법정 기부금이고 그 속한 고유 목적이나 이런 쪽에 소속된 쪽의 공익성이면 지정 기부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가 할 게 이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50%, 30%, 10%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가산 조정, 차감 조정한 금액의 그 차가감 소득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거예요. 그 금액의 50%까지 인정해 주는 게 법정 기부금이고 법정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 인정해 줄 수 있는 한도 해 주는 게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고 그걸 뺀 나머지의 10%를 인정해 주는 게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먼저 해야 될 게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럼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목들을 간단하게 보면 먼저 법정 기부금은 우리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으로 규정하는 거. 이거 그냥 별말 안 해도 여러분들 공익성이 느껴지시죠? 이거는 우리 법정 기부금이고 국방헌금, 국방성금, 방위성금 이런 것들은 우리 법정 기부금이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우리 이재민 구호금품, 수재민 구호금품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자, 4번을 보시면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산학경영단, 과학기술원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학교나 이런 기술원 같은 곳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주는 거는 법정 기부금이에요. 학교에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 모금기관에 주는 건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냥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고유목적 사업비는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 모금기관이라고 보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 적혀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우리는 법정 기부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6번은 필요 없고 자 7번에도 학교처럼 병원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적혀 있는데 그 민간병원, 사립병원도 상관없어요. 학교도 사립학교 상관없어요. 여기 사립학교 적혀 있는데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주면 이것도 법정 기부금이에요. 자, 그럼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장학금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학금도 학교나 병원에 주면은 여기는 우리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장학금도. 자, 그럼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한도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하는 게 30% 해주는 거예요. 참 말 표현이 애매하게 적혀 있죠. 근데 이건 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하는 게 30%지.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은 한도 없어요. 다 줘도 돼요. 그런 회사가 없어서 그렇지. 우스갯소리로 실무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법정 기부금 한도초가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번 돈의 50%를 넘게 기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다 지정 기부금 한도초가 나지. 자, 그럼 이제 지정 기부금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법인, 일반적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라든지 자 이제 학교 있죠. 학교에서 하는 고유목적 사업비라든지 또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라든지 문화체육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비라든지 새마을운동본부의 고유목적 사업비라든지 전부 다 고유목적 사업이죠. 왜냐하면 그 고유목적 사업의 공익성은 그 고유목적 사업과 관계된 쪽에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 아니고 지정 기부금이라 보시면 돼요. 또 학교이장, 기능대학장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자에게 우리가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이나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장학재단 있죠. 그런 곳에 기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정 기부금이에요. 제가 학교나 병원에 장학금 주는 게 법정 기부금이라 그랬어요. 장학재단이나 그런 곳에 주는 거는 지정 기부금이에요.
또 공익신탁이나 자 우리 불우이웃 돕기 성금. 불우이웃이 누군지 모르죠. 난 내가 제일 불우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기부금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이거 비슷한 글자 본 적 있지 않나요? 여기에 일반 회비라고 붙여서 세금과 공과금에서 봤잖아요. 그죠?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 특별 회비는 기부금. 엄마와 관련 없어도 기부금. 얘기했던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자 얘하고 지금 12번이 엄마하고 관련 없는 곳에 임의로 조직한 곳에 회비 이걸 이야기하는 기부금인데 이것들을 지정기부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업무하고 관련 있는 곳 이걸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거기에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니까 그냥 비용 인정하지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자 사회복지시설 있죠. 우리 노인정 양로원 있죠. 무료가 지정기부금이에요. 무료 양로원에 하는 거 유료로 하는 거는 그거는 비지정이에요. 비지정이라는 건 우리 기부금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그럼 비지정 기부금은 기부금을 안 보는데 자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거에 소득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타 사회 외출이에요. 대표이사 종친회 가입 납부했대. 소득 처분 뭐죠?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라면 상여가 근질근질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기타 사회 외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노동조합 지부라든지 신협, 새마을금고 이거 금융 3금융이잖아. 지금 2금융 올라왔나? 2금융 됐죠. 그러니까 수표 발행되지. 원래 3금융일 때는 수표 발행 안 됐어요. 그래서 2금융을 올려주면서 농협이랑 거의 동급이죠. 자 동창회, 향후회, 학교 친구, 고향 친구. 이거는 우리 공익성이 없죠. 그리고 비지정. 자 그리고 정당이 지출하는 거. 우리 개인 소득세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를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해주고 근데 우리 법인한테는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는 아예 기부금으로 안 볼 거예요. 기부금. 자 그럼 이 기부금에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실 게 이 기부금은 현금주의를 갈 거예요. 주의. 현금주의라는 거라는 말에 예를 들면 자 어음 기부의 경우에 만기일이 우리 기부금 귀속 시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 만기 내년 만기 어음으로 올해 기부를 했죠. 그러면 올해 기부금이 아니고 내년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금 처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올해 비용 아니야. 내년 비용이니까 우리는 송금 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뒀다가 만기가 되면 그때 송금 산입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해 줄게. 자, 이건 참고로 접대비는 발생주의예요. 접대는 어미도 뭐든 상관없이 접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는 차이 가지고 유연해서 한 번씩 이야기하니까 이 시기를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자 앞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돈이 남았어요. 남으면 법정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럼 뺀 나머지 가지고 또 30% 그 기부금도 비용 인정하는 거 빼고 나머지 10%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기부금 2월 공제를 해주는데 자 이 기부금 2월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10년간 해줘요. 지정이든 지금 현재 지정이든 우리 법정이든 지정이든 둘 다 10년간 해줘요. 근데 과거에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거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는 2014년부터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14년부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 50% 30% 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번 걸
올해 번 걸 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손해본 게 있는 돈은 상계시키고 2월 공제돼요. 교손금에 대한. 그래서 우리 회사에 교손금 2월 공제한 후에 할 건데 교손금 2월 공제도 10년간 되는데 얘는 지금 2010년부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009년부터 10년 됐거든. 그럼 2008년도에는 5년이었어요. 끝났죠? 2009년 거는 됐죠? 작년에. 올해는 2010년부터 된대서 10년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애매하게 막 10년, 9년, 11년 이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아예 넉넉하게 팍 들어갈 거니까 그 이전 거는 지금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계산상으로 보면 얘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을 거고 그럼 이거는 2010년 거부터 된다 계산하시고 얘는 2014년 거부터 된다 생각하셔서 그 이전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부금 한도 초과나는 거는 지금 비용 아니야 라고 하는 거니까 가산 조정인 거고 그리고 과거에 한도 초과난 거를 이제 추인해 가지고 2월 공제해 준다는 건 기부금 2월에 송금 산입해 주는 건 차감 조정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 두 개 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조정을 안 해요. 이 두 개는 기부금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있죠. 법인조정 2에 가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여기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법인세 시작할 때에 우리의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각 3년도 소득금액으로 만드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걸로 얘를 지금 얘로 만드는 게 세무조정이잖아요. 그죠? 자, 얘로 보면 그럼 얘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적혀 있는 여기에 있는 조정이 있죠.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조정하는 얘가 가산 조정이고 얘가 차감 조정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가지고 기부금 금액 빼고 2월 교손금 빼고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집어넣으면 끝없는 순환 논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여기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가 여기에서 세무조정에서 가산 조정이 되는 거고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이 차감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무조정을 하는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세무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지 이론시험에 나와요. 기부금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틀린 답이에요. 세무조정을 해요. 근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방금 우리가 썼던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이런 걸로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개념? 그래서 지금 한도 계산하는 거는 세무조정 없이 한도만 보고 2월에만 잡으면 되고 그런데 그럼 여기 나오기 전까지 하는 마지막 세무조정이 뭐냐면 기부금 중에서 비용 처리한 것 중에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지정 기부금 빼내서 세무조정하는 게 그게 마지막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의 세무조정이고 그때 가산조정, 차감조정한 걸 반영해서 한도를 만들 거예요. 자, 이해가셨나요? 지금 우리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할 작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이제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수업할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둘 중 한 개는 안 돼 있어 항상.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죠? 자, 세금과 원가금 명세서처럼 일단 불러오는 거예요. 문제서 적혀 있지만 그럼 위에 보시면 F12번 불러오기 있죠? 자, 얘를 불러오기에서 얘라고 하면 이제 기부금들이 쭉 나오죠. 그럼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여기에서 법정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이다를 다 선택하고 기부금 아니다, 비지정 기부금이다라는 걸 그 밖에 기부금을 해서 기부금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법정 지정을 선택해줘야
우리 여기 기부금 조정에서 우리 한도 계산해 주도록 뒤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기부금 아니다 혹은 올해 기부금 아니다 엄기부 그거는 여기 조정 등록 가서 조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까지 조정하고 나면 이제 세무조정이 소득금액 조정할 게 세무조정이 끝나고 그럼 우리 그 기부금 한도 계산하기 위한 우리 소득금액 있죠? 그 확정하는 곳이 여기 아래예요. 여기 아래죠?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를 거예요. 수정 버튼. 그럼 수정 버튼 누르는데 잠시만요. 잘 안 보이죠? 뒤쪽이. 자, 얘만 보이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소득금액 확정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누를 건데 자,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건 원래 우리가 조정 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앞 문제를 풀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 있겠죠. 각자 다르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값들을 제시해 줄 거예요. 이 세 개 값을 얘하고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이 값들을 제시를 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시해 주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위에서 세무 조정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위쪽에 있는 거 기부금 아닌 거 그럼 그것도 여기에 비지정 기부금 조정도 포함된 금액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비지정 기부 지금 위에서 올해 기부금 아니라고 가산 조정하거나 혹은 전년도에 어음기부라고 부인해뒀던 거 올해 송금 산입한 그게 반영된 게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포함된다라고 말하냐면 이 자료 줄 거라 그랬죠. 주는데 위에 자료가 포함된 거라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쓰면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위에 조정 사항을 더해주고 여기 더해주거나 여기 더해줘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잘 봐야 돼요. 위에 게 포함된 건지 포함되지 않은 건지. 그럼 여기에서 확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한도 나오는 걸 한도가 소득금액 가지고 이제 기부금 조정 가서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할 작업이 뭐냐면 지금 바로 커서 들어가 있는 이 칸이 있죠. 이 칸이 2월 교손금 제가 2010년 거부터 체크하라 했던 거 있죠. 얘가 2010년 거부터 체크하라고 했다. 10년부터 있는 잔액을 다 합치는 거예요. 얘부터 빼내고 남은 걸로 한도 계산 들어갈 거거든. 그죠? 그럼 여기 메뉴를 보시면 네모박스 1번 탭은 법정 기부금 이야기하고 네모박스 2번 탭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우리 사주조합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네모박스 3번이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럼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하고 끝내고 얘 한도 계산하고 끝내고 남은 걸로 얘 한도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부금 2월 계산하는 곳이 여기 5번이에요. 5번 아래 칸 있죠? 지금 5번 아래 칸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5번 아래 칸에 여기는 이제 한도 쓰고 사업연도 언제 발생한 기부금이었는데 공제될 거다. 이거 할 때 제가 2014년 거부터 쓰라고 한 거예요. 여기 아래가 2014년 거부터 2월 공제 적용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럼 과거 순대로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과거 순은 맞는데 순인데 법정 기부금 2월 정리 후 지정 기부금 정리하는 거예요. 2월 액도
예를 들어 19년도 법정기부금이 있고 15년도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그래도 19년도 법정기부금 정리부터 하고, 왜냐하면 얘 정리하면 여기서 계산돼서 여기서 같이 빠질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빠지고 남은 걸로 얘 한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기부금 2월도 법정기부금부터 해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볼게.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2017년도에 법정기부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법정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한도초과가 있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 한도초가 있다고 올해 전부 다 송금 추인되느냐? 그거 모르잖아. 올해 송금 산입되는 금액을 내가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럼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은 여기 5번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가 법정기부금 거잖아.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에 5번에 2월 잔액중 송금 산입에 여기 금액을 보고 5천만 원 다 되면 5천만 원 쓰는 거고 부족하면 그 금액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517페이지 가보시면 517페이지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로 되어 있어요. 옛날 서식이라 그래요. 2월에 송금 산입이 6번에 되어 있죠. 이거 옛날 거라 그래요. 지금 거는 지금 현재 메뉴는 이건 옛날 그림이에요. 옛날에 해봐야 올해 초. 지금 현재는 그 2월에 송금 산입이 5번으로 하나가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법정기부금 거는 여기서 봐요. 자 보세요. 지금 5천만 원 했죠. 다음 2018년도 거 법정기부금 5천만 원 했어요. 또 1억이 되죠. 또 2019년도 거 법정기부금 2억이 있어요. 그럼 2억 다 되나요? 그럼 얼마 될까요? 지금 이 금액 있죠? 그러면 이 앞에 했던 거 다 누적액이기 때문에 이 앞에 1억 했잖아. 얘가 5천만 원이 다 되는 거였고 5천만 원 다 되는 거였고, 그럼 얘는 1억 빼면은 1억 9,611만 3,560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 다 합치면 된다는 이 한도하고 여기에 법정기부금에 되는 한도하고 될 거잖아. 이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얘 누적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적액이.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거는 법정기부금이고, 자 지정기부금은 그럼 우리가 하게 되면 자 지정기부금이 주로 나오니까 지정기부금을 봐야 돼요. 법정기부금 한도초가 불가능해서 잘 안 나오고, 자 지정기부금은 여기 있어요. 2월에 중 송금 산입 여기에 되는 금액을 봐야 돼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먹혀? 자, 2018년도에 왜 커서가 안 먹혀? 자, 2018년도에 지정기부금이 5천만 원이 있다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 보는데 여기에 15번 보니까 5천만 원 다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여기를 꼭 확인하고 5천만 원 다 되니까 5천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또 2019년도에 또 지정기부금인데 5천만 원이다. 그랬더니 얘 금액이 5,922만 7,120원이네요. 그러면 얘는 922만 2,712원만 된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 있죠? 얘가 내년에 어떻게 쓰냐면 2019년 내년 거에서 지금 쓰는 건 얘는 5천만 원이었는데 공제를 922만 2,712원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년에는. 남아있는 이 금액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얘 다 되면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내년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한 게 얼마인데 공제받은 게 얼마다라면 전부 다 쓰고 공제받은 거 쓰고 나머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쓸 거예요. 자, 쓰는 순서 이해가시죠? 그럼 법정 기부금을 옛날 거부터 14년부터 전부 다 하고 지정 기부금을 또 옛날 거부터 해오는 그 순서대로 써주는 거다. 그게 여기에 전부 다예요. 지금 얘 또 지정 기부금 여기라고 그랬죠, 되는 거. 근데 우리 책은 지금 여기 옛날이라서 18번 여기라고 돼 있는데 이 그림 보고 또 어느 위치냐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 그림인데 한글을 보면 돼요. 한글. 한글은 똑같죠. 이월해준 송금산이. 자, 그럼 이제 우리 515페이지의 기본 예제를 가지고 자, 먼저 기부금 입력 탭에서 자, 내가 왜 불러왔을까?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 그럼 여기 탭에서 자, 먼저 기부금들 정리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재민 돕기 성금은 법정 기부금이죠. 자,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정 기부금이죠. 방위 성금 법정 기부금이죠. 시립대학교 시설비, 학교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법정이라고 그랬죠. 송암장학재단, 장학재단에 그냥 준 거는 지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지정. 무료 양용원 지정. 사립학교 시설비 법정. 대표이사 동창회 당연히 비지정.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자, 적십자사는 현 정권이 올해부터 법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작년까지는 지정이었어요. 지금 현 정권은 적십자사를 좀 좋아하죠. 재난지역 TV 나오면 보면 적십자사가 일부러 방송 카메라 뒤에 지나가는 거 일부러 계속 연출되고 있어 지금. 정말 난 쟤네들 많은 놈인지 몰랐는데 이런 TV 나오더라고. 자, 방위상금은 법정. 지역 새마을사업 지정이죠. 새마을금고 출자금. 출자금이 뭔지 아나요? 대출 받으면서 집 한번 사봐요. 그러면 출자금 통장 만들 거예요. 그 은행에 그 출자금처럼 이제 은행 운용 수익을 이자처럼 주는 그런 통장이에요. 얘 나중에 다 돈 들어올 거죠. 얘는 비용 아니에요. 지금 기부금 처리할 게 아니죠. 출장 통장이에요. 나중에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얘는 이거 송금불산입 처리해 놓고 유불했다가 나중에 받을 때 추인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 내용에 어음 기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보면 지금 1번만 한 거예요. 1번만 블로그에서 하는 거. 자, 기타 참고사항에 11월 7일 날 지역 새마을 사업 기부금 중 300만 원은 2021년 2월 10일 만기의 어음 발행분이다. 그러면 11월 7일 날 지역 새마을 거는 지정 기부금인데 어음이라서 유보를 해둬야 되는 거죠. 지금 기부금 안 보고 보면 11월 7일 날 이거네요. 이 300만 원. 그래서 얘는 또 기타 그 밖에 기부금이 되겠네요. 얘가 어음 기부가 되죠. 자,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당의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 입력하지 말라 그러면 얘는 지울 거예요. 왜 지우냐면 내년 기부금에는 불러오기 하면 안 나오겠죠. 근데 내년에 얘를 써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당일 거 아니면 지우라는 건 이때 지우라는 이야기예요. 얘 어음 기부 내년 기속거리 지우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지정을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 먼저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우리 첫 번째가 대표이사 동창회. 금액이 100만 원. 자, 소득 처분은 뭐죠? 기타 사회 이출.
다음이 지역 새마을 사업이었죠. 얘는 어음 기부는 엄청 자주 나와요. F4번 누르면 어음 기부 그래서 있죠. 어음 기부한 게 300만원 유보 발생. 다음 새마을금고 출자금 금액이 650만원 유보 발생.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조정 끝났고 여기 위에까지 작업 끝났고 이제 아래쪽에 소득금액 확정을 할 건데, 자,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과거에 입력된 데이터를 쓰래요. 우리 입력된 데이터 안 맞잖아. 그래서 자, 교재 517페이지에 보면 자, 이 금액 적혀 있는 거 있죠. 517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금액 위에 거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보세요. 위에 거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서 시험 때도 금액 알려주고 위에 거 포함 안 됐다 그러면 방금 우리 가산 조정만 했잖아. 걔 다 더해줘야지. 세 개를. 자, 이 금액을 쓰세요. 자, 그럼 저도 쓸게요. 쓸려 그랬는데 그 찾아. 자, 하셨죠? 자, 얘는 뭐 수정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해야 얘가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이번에 2018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이 500만 원 있고 2018년도 발생분 중 세무상 2월 교섭금 미보존액이 2,500만 원 있다. 그럼 2월 교섭금에 대한 거 얘는 2010년부터 된다는 거. 그럼 얘 되겠죠? 그래서 얘 2,500만 원을 먼저 자, 여기에서 2,500만 원을 써주고 자, 다음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500만 원 있는 거 자, 예, 지정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럼 2018년도 거니까 되니까 아래쪽에 계속 아래쪽 커서가 안 먹혀. 뭐 잘못된다. 2018년도 잠시만요. 내가 뭐 계속 만져서 그런가? 자, 이게 2018년도 이번 지정기부금으로 금액 500만 원이다. 자, 이거 쓰고 나서 여기 올해 송금 추인 가능한 금액 보는데 여기에 적혀 있죠. 500만 원 다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가 끝이에요. 자, 기부금도 생각보다 좀 할만해요. 더 보면 지금 예제니까 그렇고 자, 우리 하나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보는 건데 622페이지 갈게요. (1, 2, 7, 8)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단 아래의 2번 내용은 전산 데이터를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고 값 줄 거라 그랬죠. 당 문제 1번 내용의 세무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그럼 얘 조정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해 주란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런 말을 꼭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쓰기 전에 그냥 문제 보면 국방헌금은 법정, 불의어떻게 성금, 지정. 예,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인데 어음기부 100만원 뺀 1400만원만 올해 법정이고 100만원은 우리 기타 기부금으로 조정해 줘야 되죠. 자, 대표이사 종친회 당연히 비지정이겠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죠. 자, 옛날에 이 회차 나올 때 상여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기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상여 또는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말도 안 돼. 얘네들 자기 틀렸다는 말 잘 안 해요. 객관식이면 뭐 이것 또는 이거 아니면 다 틀렸으면 모두 맞음 이렇게 쓰는데 우리 조정 문제들은 자기들 틀렸다고 답 오류입니다 이렇게 안 내요. 그래가지고 상여 또는 기타 사회 유출돼 있는데 다른 회차 전부 다 보면 다 기타 사회 유출이고 저도 세법 확인했는데 그런 거 개정사항 없어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 원칙이에요. 상여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봤어요. 기부금 조정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자, 국방헌금, 법정기부금, 불의어떻게 지정,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얘는 그 밖에 기부금인데 얘 1,400만원으로 하고, 자, 단기 기부금 아닌 거는 지원한 말 없으면 그 밖에 기부금 해서 똑같이 9월 11일 날 이재민 구호금품 100만원 엄기부가 기라고 적었어. 엄기부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조정할 거는 이 두 개. 이 두 개. 자, 조정 등록 가서 먼저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이 100만원이고 기타 사회 유출 송금 불산입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기타 사회 유출이고, 다음 엄기부 100만원이고. 그럼 우리 여기서 가산조정 얼마 했죠? 200만원 했죠? 그럼 이 200만원을 이제 여기 입금산입 900만원에 더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100만원 쓰게 되겠죠? 자, 그럼 아래 수정 버튼 눌러서 결산서산 단기순이익 1억 6,500, 입금산입은 1100만원이고 송금산입은 200만원이다. 그리고 수정해제. 수정해제는 꼭 안 눌러도 돼요. 자, 근데 지금 기부금의 뒤에서 한도 계산하고 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근데 기부금 봤더니 한도 초과 났었어. 이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세무조정 하나요? 아니죠. 이대로 두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조정해주고 여기만 잘하고 나머지 뒤쪽에서 일액만 잡으면 되니까 이게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